저 어저께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연구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이거 어체 끝나기 전에 연구 끝나거든요. 근데 그거 제가 연구한 거 여러분들한테는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멀티중이 왜 좋은지를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내가 오늘 보여온다. 제가 못 보여드리는 건 전 아직 낮은 수준이고, 그다음에 지금 단장님께서 저한테 외부에는 발설하지 마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연구해서 푸는 걸로 하고 뭐 위에 올 네. 테니까. 영상 갖고 올 테니까 홍성문 ESL 연구 좀 같이 하라고요.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제가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시대 지났고 지금은 0.5% 시대. 결국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적금 예금 이제 들어가는데, 적금은 위키백과사전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금융기관 일정 금액을 일정 동안 넣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금이에요. 저금. 그럼 저금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저금통이지. 저금통에 들어간 돈들이 일을 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앞에 제가 그 영상 왜 보여드렸었냐면, 현금은 쓰레기인데 그걸 가지고서 자꾸 저금통에 넣어놓고서 자기가 부자가 될 거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모네타라는 데를 들어가면 매일 기준으로 금리 변동된 걸로써 업데이트가 돼요. 모네타입니다. 자, 거기에서 찍어보면 지금 현재 시중금리가 0.95%부터 낮은 데는 0.55%까지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은행은 구조조정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죠. 자, 그건 뭐예요? 창구를 줄이겠다는 거죠. 창구를 줄이면 가입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바일 온라인으로 하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제부터 발생을 할 건데, 뭐냐면 우선 첫 번째는 금리 자체가 한 달에, 이거 지금 83만원씩 한 거는 1년에 1000만원 모으는 플랜이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자가 45,000원. 우리 여기 제일 저철이 누구예요? 1차원 2차원 이철영 MC님 저랑 일할래요? 눈알로 지금 아까 그 춤춘 거 알아요? 저랑 일할래요? 거기 남을 거예요? 잘 키우셨습니다. 제가 더 난무하지 않아요? 거기서 배울게요. 거기서 배우실 거예요? 자, 제가 이철영 FC님을 데리고 일을 할 거예요. 몇 년 동안? 30년 동안. 근데 30년 동안 얼마를 줄 거냐면 145만원 줄 거예요. 할래요? 30년 동안 145만원. 할 거예요? 이걸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죠? 미친 거지. 30년 동안 내 돈 일시켜서 이자로 받는 보수가 30년 동안 135만원이라고요. 이건 말이 돼요, 지금? 나는 30년 동안 일해서 135만원 페이 안 받을 건데, 그럼 말도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근데 왜 내 돈은 은행에다가 취직시켜서 30년 동안 이자로서 135만원 받냐고. 나의 노동력은 어느 순간까지는 성장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결국엔 내가 노동으로서 일할 수 있을 땐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노동을 할 수 없을 땐 누가 일을 해야 돼요? 돈이 일을 해야지. 근데 내 돈의 가치를 지금 30년에 135만원에 취직시켜 놓은 거잖아, 지금. 누가? 내 첫 계약자가. 그들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큐브나 뭐 이런 보험 하나를 가입했을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돈들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코로나 이후에 뭣도 모르고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매일 지금 매매 회전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살 빠지고 있을 거라고. 그들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사람이 지금 30년 동안 135만원 받고 일하는 거야. 그걸 내비줄 거예요? 근데 절대 여러분들이 전화하고 약속 잡고 가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기회를 잡았으니까 여기 와서 지금 이런 얘기를 듣지만, 여러분들도 이 보험회사에 문턱을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니까? 그들이 아침에 출근해갖고 이런 교육 받을 것 같아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인데, 나는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건데, 회사에 들어가면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회사의 업무에 대한 것들만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하다 보니까 30년 동안 그걸로 채워진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60대도 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내 돈을 135만 원에 취직시켰다는 거. 그게 은행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왜 우리가 얘기할 때 야, 적금은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요. 자, 적금을 선택하는 이유가 돈의 성격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그죠? 근데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수익성이 없는 건 알겠어. 근데 하지만 안정성과 유동성을 포기를 못 하겠어. 난 그게 중요한 사람이거든. 난 안전 위주야. 수익성? 아니, 없어도 돼. 지키고 싶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 보세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2014년, 2015년, 2016년도에 중도 해지 비율. 이거는 고객들한테는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되고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해지율. 됐어요? 25회차 유지율. 마이너스 치면 1 마이너스 치면 그게 해지율이잖아. 그게 해지율을 얘기하는 거라고. 자, 적금은 보통 몇 년 들어요? 1년 들지. 2021년 1월달이 돼서 아, 나 올해는 적금 좀 해야지. 그래갖고 좀 돈 좀 모아야지 했던 사람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적금을 갖고 있을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게 중도 해지 비율 맞죠? 그죠? 중도 해지 비율이 적금 같은 경우에 지금 몇 프로가 되어 있어요? 40%. 1년짜리가. 그럼 1년 유지율 몇 프로예요 지금? 60%. 그럼 거짓말한 거잖아. 뭐야? 난 안정성과 유동성 때문에 적금으로서 돈을 모을 건데 그래서 적금을 선택을 했는데 10명 중에 4명은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저축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아까 뭘 배제시켰어? 수익성을 배제시켰지. 수익성을 배제시키면 남는 목적은 뭐냐면 1년 뒤에 그 돈이 있는 거. 이게 목적이잖아 지금. 이거 말고 다른 목적이 있어요? 2021년 12월 31일 날 83만 원씩 매달 넣어가지고 1000만 원이 있는 게 내 저축의 목적이라고. 근데 10명 중에 몇 명이 실패한다고? 4명. 그럼 걔네 구라장이잖아 지금. 근데 누구나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난 할 수 있어. 그건 네 마음일 뿐이고 의지일 뿐이고 데이터는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년 유지율이 60%입니다. 우리 계산할 수 있죠. 2년 유지율은 몇 프로예요? 이용규 FC님 2년 유지율은 몇 프로예요? 36%죠. 왜? 10명이 시작해서 1년 뒤에 그거를 완성시킨 사람이 6명. 그 6명이 10명 중에 60% 성공하니까 66에 36. 10명이 시작해서 2년 뒤에 적금 만기를 받는 사람이 3.6명밖에 안 된다고. 그럼 이제 여기서 뭐 생각나요? 우리 FC는 다 누구나 뭐 있어요? 25회차? 유지율 있죠. 여기서 25회차 유지율 36%인 사람. 당장 해촉서를 쓰고 나와야 돼요. 회사가 그걸 냅두지도 않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36%는. 그럼 지금 은행 창구 애들은 지금 유지율 몇 프로 갖고 있는 거야? 36%. 근데 뭐가 안전해? 2년 뒤에 그 돈이 있을 확률 없잖아요. 25회차 유지율 98%. 100명이 하면 2명 실패. 100명이 하면 64명 실패. 지금 뭘 갖고 얘기 안 하는 거지? 수익을 배제하고 얘기해도 얘는 아니지. 왜? 강제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회에서의 저축은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이 아니라 무조건 강제성이라고. 강제성이 없으면 그 시간에 돈을 못 모아요. 돈은 손 위에 올려놓으면 휘발성이 있어요. 우리 가계부 써봤잖아. 나는 그렇게 내가 돈을 그렇게 쓰는지 몰랐던 거야. 근데 다 뭐야? 휘발성 때문에 돈이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지. 내가 그걸 의식을 못하는 것 뿐이지.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지. 인간의 혐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럼 단순히 적금과 우리 걸 비교해도 우리는 성공시키는 저축을 하는 거지. 왜?
돈 안 내면 내가 찾아갈 거거든. 왜? 난 매주 네 가계부를 점검할 거거든. 왜? 나는 네 재무 포트에 비상금도 만들어줄 거거든. 이것보다 안정적인 게 어딨어. 근데 그냥 갑자기 가갖고 번호 뽑아서 띵동 해갖고 만난 이 은행원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준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딨어요. 그냥 단순히 은행은 안 좋아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자, 중도에 해지하면 우리도 중도에 해지 수수료 있지만 얘네도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적금 좀 해봐야지. 50만 원 두 번 내고 100만 원 내고 해지.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소비는 뭐라 그랬죠? 호기심. 자꾸 살다 보면은 새로운 게 나오고 호기심이 생기니까 갑자기 돈 쓸 궁리를 하는 거야. 그럼 내 돈은 어디 있는데? 적금 들고 있는 거 있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대급부의 죄책감이 커야 돼. 그래야지 이걸 이길 수 있어. 근데 죄책감이 없어. 왜? 지금은 여러분들 적금 해봤겠지만 적금 해지할 때 엄마한테 물어보고 해요? 안 하지. 그냥 뭐해?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고 해지 버튼 딱 누르면 바로 그냥 돈 나오잖아. ATM기처럼. 그죠? 근데 보험은 맨날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냥 이게 이상해. 이게 뭐냐면 너무 편리해졌으니까 죄책감이 없는 거야. 왜 나 혼자 하니까. 내가 지금 오늘 해지 버튼 눌러도 난 죄책감이 없어.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했다 깼다 했다 깼다 했다 깼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맨날 생각은 돈 모아야 되는데 돈 모아야 되는데 나 돈 얼마 없는데 돈 모아야 되는데 말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해지가 쉬워지는 거. 예를 들어서 해지를 내가 적금 들고 해지하려면 우리 회사 대리님한테 먼저 결제 보고서를 올리고 부장님한테 결제 맡고 사장님한테 결제 맡고 은행 가서 창구 직원한테 결제 맡고 은행장한테 결제 맡아야지 해지할 수 있어. 누가 해지하겠어요? 안 하겠지. 이게 강제성이라고요. 은행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 전달해 드리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99% 금융 재무가 어느 국가처럼 된다? 일본. 나머지 1%는 미국. 미국처럼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전달하는 이 내용은 선진국형 저축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이제 미국하고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대한민국과 미국의 현재 금융 자산인데 백상호랑 스티브랑 똑같이 마흔이구나. 40살인데 돈이 예를 들어서 1억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럼 이걸 보면 현금. 미국의 스티브는 지금 현금을 얼마 갖고 있어요? 1200만 원. 맞아요? 자, 백상원 지금 얼마 갖고 있어요? 450. 자, 미국의 스티브는 금융투자 상품의 53.7%니까 얼마를 갖고 있는 거예요? 5300. 백상 얼마 갖고 있어요? 250. 자, 보험연금의 31% 3100만 원을 갖고 있어요. 백상 얼마 갖고 있어요? 280. 왜 280인데? 이 장표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현금을 더 많이 갖고 있고 연금 비중은 거진 비슷하구나. 보라카이 얘기했잖아. 그럼 미국인들은 보라카이 가갖고 노후 즐기는데 우리나라는 노후 즐겨 안 즐겨요? 비율이 똑같다고 걔네나 우리나 노후 생활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왜 250만 원이냐면 대한민국의 자산의 90%는 부동산에 들어가 있거든. 얘 지금 뭐예요 지금? 금융자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융자산. 써있잖아 지금. 금융자산 비중. 똑같이 1억 원의 자산을 갖고 있어도 얘네들은 금융자산을 1억을 온전히 갖고 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의 구조상 9천만 원, 90%는 부동산 자산으로 갖고 있고 꼴랑 금융자산 갖고 있는 거 1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1000만 원도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절대 비교를 하면은 연금 280만 원 갖고 있는 거하고 31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하고 누가 연금이 더 많이 나오겠어? 당연히 미국이 많이 나오겠지. 현금도 지금 미국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 해석돼요 이거?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단 우리는 항상 위안을 삼죠. 왜? 가깝고도 먼 나라 우리의 친구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똑같거든. 뭐가? 자산 비중. 그럼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잃어봐야 돼요 우리도. 그러니까 남들은 잃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하는 이유도 제발 우리만큼은 일본식으로 답습하지 말고 좀 선진식으로 들어가서 미국의 401k 걔네 100만 달러 밀리어네어들처럼 좀 우리도 금융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100% 일본처럼 돼요. 자, 청약입니다. 손 들어볼까요? 난 지금 청약 통장을 갖고 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매번 그러거든요. 내리세요. 어디서 강의를 하던 제일 많이 손드는 게 이거예요. 왜?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놨으니까. 야, 청약은 무조건 있어야 돼. 청약은. 근데 안타깝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금융 역사상 제일 좋았던 상품이 뭐게요? 선배님들? 대한민국 금융상품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거. 주님만은 뭘까요? 몇 살이죠? 32. 그러면 부를 수 있어. 근데 현명한 부모라고 하면 만들어서 유지를 시켰겠죠. 제일 좋은 상품. 네. 컨셉은 비슷해요. 장마예요, 장마. 장기주택 마련 저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청약을 만들 때 장마도 같이 만들었어. 청약은 횟수로 1순위 만들고 장마에다가 저축해서 그 돈 갖고서 뭐 한 거야? 집 산 거야. 그럼 얘는 뭔데?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하게 소득공제와 비과세를 같이 해주는 상품이었어요. 그거 완전 명품이지. 에르메스야. 근데 지금 그거 갖고 있는 사람 없지. 왜? 자꾸 돈 쌓이면 깼었으니까. 첫 번째, 누가? 엄마가. 두 번째, 그게 그렇게 좋은 상품인지 몰랐던 거지. 세 번째, 갖고 있을 때는 소중한 걸 모르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런 상품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지. 옛날 실비처럼. 잠깐 가면 손해보험의 실비는 옛날 게 좋아요? 지금 게 좋아요? 이게 안 나온다고 대답이? 손해보험의 실비는 옛날 게 좋아요? 나빠요? 옛날 게 좋은 거. 생명보험은 요즘 게 좋아요? 옛날 게 좋아요? 그때 달라요? 요즘 게 좋은 거예요. 왜? 저번에 누가 그 강의 때 말씀하시던데 그 유족보상금 얘기하는데 2천만 원이 물가 상승이 돼서 근데 그 전 얘기를 했대요. 암진단금이 옛날에 얼마였어요? 500이었어요. 암진단금이 500만 원이었다고. 왜? 암은 못 고치는 병이니까.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는 암 걸리면 죽었다고. 옛날에 가을동안가 거기서 송혜교가 원빈한테 어떻게 했어?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이러잖아. 그게 왜 그러는 건데? 걔가 안 걸려서 그러는 거야. 돈이 필요한 거야. 치료를 하려면. 근데 치료가 안 돼. 그래서 결국엔 죽죠. 그리고 배경화면에는 낙엽이 하나 떨어지지. 옛날에 그런 산파들이 되게 많았다고. 그래서 무조건 비운의 여주인공은 병원 가서 암입니다 선고 받으면서 시작해. 옛날에. 근데 지금은 암 걸리셨어요? 라는 드라마 본 적 있어요? 영화 본 적 있어요? 없지. 옛날에는 암 걸리면 죽었다고. 그래서 암진단금이 500만 원이야. 뭐 하려고? 장례비하라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암보험 500만 원 갖고 있으면 뭐 해요? 쓸 데가 없지. 그러니까 5천만 원 1억 앞으로 2억도 가입해야 되지.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지금 게 좋은 거예요. 왜 여러분들 왜 모른 척해요? 여러분들 후기 쓰면은 가갖고 옛날에 그 갱신형 비갱신으로 돌릴 때 옛날에 이 보험이 맞았는데 지금은 이 보험이 맞다 이거 하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라고. 근데 실비는 옛날 게 좋지. 근데 엄마들이 꼭 뭐해? 돈 필요하면 자꾸 실비를 깨는 거야. 그 옛날에 좋은 것들을.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금융에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상품의 성격을 정확하게 나와 같이 펴놓고 보지 않으면 네가 지금 에르메스를 갖고 있는데 에르메스인지 모르는 거고 아빠가 차고 있는 롤렉스를 롤렉스인지 모르고선 그냥 당근마켓에 팔아버리는 거라고. 푼돈에.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청약도 마찬가지. 청약은 옛날엔 지금은 이제 바뀌어갖고 청약홈이라는 곳에서 모든 청약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꾸 옛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는 지금은 종합저축 하나인데 옛날에는 평수와 그 용도에 따라서 청약, 저축, 예금, 부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었다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적어일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보통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들춰봐요? 안 들춰봐요? 안 들춰보지. 특히나 그냥 엄마가 꽁꽁 숨겨놓지 장롱 밑에다가. 그죠? 지금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거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인데 여기서 하나 유튜브에 보면 맨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청약저축 한 달에 얼마 내야 될까요? 오늘 결정합니다. 뭐 이렇게 해요. 드디어 종결합니다. 막 이래요. 청약저축 얼마 내야 돼요? 자꾸 은행원들이 이상한 얘기해요. 답답해 죽겠어요. 뭐냐면 은행에 갔습니다. 저 청약저축 만들어요. 저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10만원씩 150번 내시면 돼요. 이런 얘기예요. 10만원씩 150번. 근데 보통의 우리 금융소비자는 그걸 왜라고 안 해. 뭐냐면 너무나 예쁘고 믿을만하고 금융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을 것 같은 은행원이 얘기했으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10만원씩 150번을 냅니다. 제가 가르쳤던 애한테 다 가르치고 나서 니 그거 갖고 와봐. 갖고 왔어요. 너 돈 어딨냐? 얼마 있어? 저 한 4,500만 원 정도 모아놨어요. 결혼 자금하려고? 네. 잘했네. 어디에? 청약통장이에요. 청약통장에 4,500 있다고? 그게 전재산이야? 네. 누가 그렇게 시켰어? 엄마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 청약은 언제 쓰는 거니? 집 살 때요. 그럼 너는 결혼할 때 바로 집을 사는 거야? 아니요. 4,500만 원 갖고 못 사잖아요. 그럼 그 돈 갖고 결혼을 하겠네? 네. 그럼 너 결혼할 때 뭐 할 건데? 혼수요. 그럼 청약해서 혼수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되네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어떡하려고? 저희 엄마가 좀 그래요. 그래도 긍정적이야 얘가. 근데 청약통장에 그냥 4,500만 원 넣고 마는 거야. 또는 어떤 애는 처음에 얼마를 내놓고서 은행원이 그랬대. 그냥 냅두면 된다고.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청약통장 갖고 오라서 까봐야 돼요. 청약은 왜 아까 은행원들이 10만원씩 150번을 내야 된다고 하냐?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위례 신도시 알아요? 위로 신도시? 자, 청약은 2만원, 10만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2만원은 주택의 종류는 민영주택이 있고 L사, 공공주택이 있죠. 공공주택은 뭐예요? LH, 임대주택. 그래서 거기 사는 애들을 L사라고 한대잖아요. 요즘 애들한테. 너랑 나랑 초등학교 3학년인데 너랑은 내가 안 놀아. 우리끼리. 그래서 얘가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왜 나랑은 안 놀아? 너 L사잖아. 이렇게. 임대주택 사는 애들은 무시하는 거야. 아예. 그 전에는 이제 아빠 차가 뭐냐에 따라서 애들이 구분을 했다고. 요즘 애들이 어른들보다 차 종류 더 많이 알아요. 아무튼 LH 임대주택인데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따라서 내는 돈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2만 원씩 내는 거는 민영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 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청약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박근혜 정부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데 박근혜 정부 전에는 얼마를 내던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내가 결정해서 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납입 회차예요. 그래서 24번을 내면 1순위 조건을 줄게. 이게 조건이었어요. 여기까지 알죠? 24번 내면 1순위가 뭔지는 알죠? 1순위가 안 되면 2순위가 아무리 넣어봤자 1순위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선은 1순위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24회차를 납입하는 거라고. 근데 이걸 박근혜가 바꿉니다. 박근혜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럼 박근혜가 이걸 왜 바꿨느냐? 아까 리커창 얘기했죠. 리커창이 맨 땅에다가 왜 아파트를 올렸다고 그랬어요? 경제성장 시키려고. 박근혜가 경제성장을 못 시키다가 목표를 잡아놨으니 그걸 달성을 해야 되니 선택한 건 뭐였냐면 국민을 빚쟁이로 만들자. 경제성장 시키는데 가장 좋은 카드는 국민들이 빚쟁이가 되면 돼요. 이게 왜 그렇게 돼요? 자, 봅시다.
원래 24회차가 1순위 조건이었어. 이걸 12회차로 바꿔요. 자,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하죠? 횟수가 많아지. 13번 낸 사람, 14번 낸 사람, 15번 낸 사람들이 다 지금 뭐가 되는 거야? 1순위 조건이 되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지금 청약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정부의 정책이 바뀌니까 1순위자가 된 거야. 근데 그것만으로써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올라갈 수 있을까? 재무장관이 그렇게 바보는 아니거든. 소름 끼치는 거죠. 제가 항상 가리키는 건 뭐냐면 국가의 정책을 오로지 믿지 말아요. 지나고 나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내가 이거 얘기하기 전까지 박근혜 정부가 그 짓을 했다는 걸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걸 하면서 뭘 하냐면 예를 바꿉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무슨 얘기냐면 너 집 살 때 자 이렇게 보죠. 자 윤지랑 나랑 이제 결혼을 할 거예요. 그래갖고 야 너 얼마 있어? 1억. 나 1억. 나 지금 얼마 있어요? 2억이죠. 우리 이제 결혼하면 야 집 구하러 가자. 부동산에 갔어. 그래갖고 나도 이제 찾아본 거지. 아 대출이 얼마나 나오지? 2억짜리 집은 별로 없으니까. 그래갖고 얼마가 나오지? 그래갖고 보니까 50% 나온대. 대출을. 그래갖고 부동산 가서 저희 집 좀 보려고요. 아, 신혼인가 봐요. 이제 부동산 아저씨가 나온 거지. 그래서 얼마짜리 봐요? 이러고 한 4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했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뭐래? 얼마 있는데? 저희 2억이요. 아니 2억 있는데 왜 4억짜리를 봐? 일로 와. 하더니만 무슨 집을 보여주냐면 10억짜리를 보여주는 거야. 가면서도 이상한 거지. 우리우리해. 아파트 단지가 자이야. 롯데캐슬이야. 하고 둘이 손 붙잡고선 야 이거 좀 이상한데? 무슨 빨리 와. 그러니까 갔어요. 가서 보니까 당연히 10억짜리 집이 어때요? 좋지. 근데 선생님 저 2억밖에 없는데요. 아 그거 못 봤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정책 바꿨어. LTV를 80% 올렸다고. 그게 무슨 얘기지? 내가 찾은 건 LTV가 50%, 80%, 30% 올렸는데 갑자기 대출이 6억이 더 나온다고? 아 계산을 해보자고. 자 네가 4억짜리 집을 사는데 2억이 있으면 4억에 50% 2억을 대출하는 게 LTV야. 근데 이제 80% 대출해준다고. 그럼 뭐야? 10억에 80% 대출, 8억이 대출이 나오고 너 2억이 때문에 그럼 이제 10억짜리 살 수 있잖아. 무서워지는 거지. 갑자기 나는 2억 대출 받아갖고 열심히 대출 갚아갖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10억짜리 집을 내가 지금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예비 신부를 딱 봤더니 눈에 뭐가 있어? 하트가 있지. 하트가 뿅뿅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신부가 그러는 거야. 내 손을 잡고. 오빠, 우리 할 수 있잖아. 나 이 정도 믿어, 오빠. 근데 사람이 심리가 뭐냐면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집을 보고 결정을 못하니까 아저씨가 아이 그래 그럼 4억짜리 보러 가자. 4억짜리를 봤어. 살 수 있다고? 절대 못 사요. 인간은 소비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최극단에다가 내 소비를 갖다 놔요. 그럴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현금으로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어. 5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리가 없지. 살 수만 있으면 10억짜리 집을 사는 게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발생을 해요? 부채가 발생을 하지. 경기는 돌아가지. 왜? 돈만 돌리면 경제성장은 그냥 일어나는 거라고. 이게 우리 근혜 누나가 했던 정책이에요. 24회차를 12회차로 줄이고 LTV를 80%로 올려. 저는 지금 경기도 광주 오포에 삽니다. 그때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집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 사이드에 플랜카드가 엄청 붙어 있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실입주금 빵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아니 LTV가 집값의 80%를 대출로 해주는 건데 그래도 20% 2억은 있어야지 10억짜리를 살 거 아니야. 근데 가보면 한 푼도 안 내고도 집을 살 수 있는 거지. 지금 뭐가 떠올라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미국 금융위기의 시발점. 빅쇼트 안 봤어요? 보세요. 빅쇼트. 빅쇼트라는 영화 꼭 보세요. 그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CDO. 무슨 얘기냐면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집을 마음대로 막 사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사느냐? 은행이 개새끼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는 그렇게 못해요. 왜? 공시가 정해져 있으니까. 하지만 경기도 광주는 다 주택이야. 주택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거든. 즉 무슨 얘기냐면 5억짜리 주택을 살려면 1억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주택 가격을 6억으로 은행에서 등재를 해버리는 거야. 됐어요? 그럼 6억에 80% 얼마야? 4억 8천. 4억 8천에 대출이 나오네? 그래서 난 집주인한테 얼마 주고 사는 거야? 4억 8천 주고 그 집을 사는 거야. 내 돈 얼마 들어갔어? 빵원. 그게 실입주금 빵원이에요. 그게 은행 영업이에요. 그래서 그때 집들을 어마무시하게 샀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우리 정치가 그렇게 된 다음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만약에 진짜 최순실이 비선실세였으면 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또 하나를 했어요. 뭐, 자, 여러분들 지금 자가를 대출을 좀 껴갖고 산 사람이 있으면 이해할 거예요. 자, 전세자금 마련 대출은 상환 방법이 이자만 내면 됐었어요. 이젠 또 바뀌었어요. 그때 작년까지만 해도 이자만 내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이자랑 내가 내고 있는 월세랑 절대 비교를 했을 때 월세보다 이게 금리가 싸니까 전세자금 집주인이 받아만 준다고 하면 전세자금 받아가지고 이거 이자만 내고 내가 옮길 때 원금은 집주인이 어차피 주는 거니까 나 안 통하고 은행이 갚아버리면 나는 그냥 털어버린 거 됐었다고. 근데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자랑 내가 빌린 돈의 원금을 나눠가지고 한꺼번에 다 같이 갚아야 된다고. 8억을 대출받았어. 나는 그냥 350 받는 한 중소기업의 과장일 뿐이야. 근데 하지만 뭐라 그러냐면 이자만 내면 돼 라고 한 거야. 3년 동안. 누가 시켰다고 이걸? 박근혜가. 원래 그 전까지는 원리금 균등 상환을 했어야 되니까 부담이 되면은 못 살 거 아니야. 근데 이 정책을 내밀면서 뭘 한 거냐면 3년 동안 이자만 내시면 됩니다 라고 한 거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아, 지금 당장 내 월급에서 나가는 건 50만 원 이자만 내면 되는 거고 3년 뒤에 집값 오르면 그걸로 메꾸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사게끔 만들었고 경제성장을 그렇게 만든 거라고. 이게 스토리예요 지금. 자, 다시 갈게요. 그래서 민영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사게끔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건 그건 이제 2만원에 납입해서 24회 지금은 12번 내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투기 과열지구 여기 지금 개포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들어갔죠. 그건 12번 내면 1순위가 되는 게 아니야. 그건 아직도 24회를 내야지 투기 과열지구는 1순위가 돼요. 투기 위축지역 아무도 안 사는 집은 청약 한 번만 내도 1순위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300대 1인 아파트를 청약을 받을 거예요? 아니면은 0.2대 1 아파트를 청약을 받을 거예요? 당연히 청약률이 높은 걸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집값 상승도 기대를 하지.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24회는 납입을 하자고. 됐어요? 투기 과열지구를 할 수도 있으니까 청약은 기준은 바뀌었지만 그래도 24회는 납입 숫자를 채워야 된다. 됐어요?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그럼 나머지 이제 10만원은 무슨 얘기냐? 이게 문제인데 임대주택은 1순위 조건 자체가 달라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30만원을 내도 한 번에는 10만원까지만 인정, 50만원을 내도 한 번에는 10만원만 인정이에요. 그래서 그 10만원씩 낸 거에 총 금액이 얼마냐를 줄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임대를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으면 10만원씩 24회가 넘어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가는데 10만원씩 50번을 냈어. 나는 10만원씩 24회만 냈어. 그럼 내가 될 확률은 빵이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노리는 사람은 10만원씩 계속 내는 거라고. 근데 얼만큼을 내야 된다라고 은행이 지금 얘기하냐면 갑자기 150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 150번이 왜 나왔냐면 위례 신도시의 임대아파트가 대한민국 청약 역사상 가장 경쟁률이 높았다고. 그때 문 닫고 들어간 게
1,500만 원이었어. 이제 이해돼요? 1,500만 원이니까 10만 원씩 인정했으니까 나이패스를 몇 번을 봤을 거야?